케어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소독이에요. 소독이 제일 중요해요. 혹시나 모를 감염이나 염증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고, 파일을 처음에 사면 이런 손톱을 자연 네일을 이제 잡아주는 화일은 180에서 200그립, 너무 세거나 거친 그리스를 쓰면 자연 네일이 거칠거칠하고 피부나 이런 데도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 네일은 180에서 200그립 정도로 자연 네일을 잡아주면 돼요. 우선은 이 모델은 손톱이 많이 짧은 편이어서 손톱은 클리퍼로 자를 필요는 없고, 클리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손톱깎이를 네일 용어로 클리퍼라고 해요. 클리퍼로 이 손톱을 자를 필요는 없고, 지금은 이제 화일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줄 건데, 셀프 네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손톱이 자라는데 이 옆쪽에 층이 생겨요. 이런 이유는 왜냐면 손톱이 정확히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앞으로 라운드를 그리면서 아니면 스퀘어를 그리면서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 살을 눌리고 있는 이 부위를 정확히 찾지 못하고 쉐입을 잡으면 쉐입이 이제 옆 단층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손톱에 뭐 힘을 가해서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집어내거나 할 때 손톱이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눌릴 때 그 단층이 생긴 부위가 찢어져서 손톱이 찢어지는 상황이 생겨서 랩핑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익스텐션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네일의 가장 중요한 건 내 손톱이 정확히 어디가 살과 손톱이 시작되는 지점, 요 사이드 이 부분을 스트레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딘지 한번 정확히 찾아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쉐입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시험을 볼 때 네일 국가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연 네일은 비비면서 쉐입을 잡지 않는다고 하지만, 샵에서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능숙해졌기 때문에 자연 네일을 비비면서 쉐입을 잡아요. 자,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쉐입이 예쁘게 잡히려면 이 사람 손톱의 정중앙, 이 정중앙 면에서 양쪽이 대칭되게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쪽 면 먼저 쉐입을 잡고 그리고 나서 다음 쪽 쉐입. 그리고 만약에 셀프 네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초보가 이 영상을 본다면 초보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화일을 힘을 주고 힘으로 화일을 세게 잡아가지고 밀면 쉐입이 대칭이 되지 않고 한쪽으로 이그러지거나 손톱이 손님이 원하는 길이보다 더 짧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손목에 힘을 풀고 자연스럽게 쉐입을 연결하면서 조금씩 쉐입을 잡아주는 게 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은 남자이기 때문에 오버리나 스퀘어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라운드로 쉐입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포인트부터 정중앙까지 층이 없이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왼쪽 손은 항상 도움을 주는 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이렇게 손으로 이쪽을 걷어내서 이쪽 살을 걷어내서 이쪽의 스트레스 포인트를 확인하고, 이쪽 면을 할 때는 네 번째 손으로 여기를 잡아 당겨서 내 화일이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자, 처음엔 세워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점점 각도를 눕혀서 중앙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세워서 하면 이 옆면이 다 갈리겠죠? 그래서 쉐입을 잡을 때 내 화일이 어떤 방향으로 눕혀야지 이쪽이 갈리는구나를 잘 생각하면서 하면 금방 노하우를 캐치할 수 있는 거죠. 능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왼쪽 손도 쉬지 않고 항상 오른쪽 손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네 번째 손으로 또 옆을 잡아 당겨주고 그리고 나서 쉐입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항상 정중앙에 서로 대칭되게 모인다라고 생각하고 쉐입을 잡으면 쉐입이 대칭되게 예쁘게 잡히겠죠? 또 간혹 손님들 중에 이제 아니면 내 손톱이 셀프 네일을 한다면 내 손톱이 손가락 방향대로 있지 않고 뭐 연필을 잡는 손이다 이러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손톱이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손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정중앙으로 해서 우선은 잡고 한번 여쭤보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다시 내가 손을 접어서 보면 내 방향에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 하면 그쪽을 이렇게 손을 세워서 보고 다시 쉐입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쉐입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약간 비뚤어진 모양을 정확히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왼쪽 손은 쉬지 않고 오른쪽 손을 도와주는 거죠. 자, 한쪽을 다 돌리고 또 반대쪽을 돌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쉐입을 잡고 나면 손톱 밑에 거스러미가 남지 않도록 거스러미를 잘 제거해줘야 돼요. 손톱은 한 층으로 이루어진 죽은 세포가 아니고 여러 층의 단층이 모여서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손톱을 이렇게 화일링하고 나면 이런 거스러미들이 다 제거되지 않고 손톱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스러미를 제거하면서 혹시나 쉐입이 조금 덜 잡힌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쉐입을 봐주고 나서 이렇게 손톱을 잘 털어내주면 돼요. 기존에 있는 많이 쓰는 샌딩 블럭 같은 걸 써도 되고, 또 이제 손님 중에 뭐 이 피부 밑이 샌딩 블럭 때문에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샌딩 블럭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버퍼 같은 블럭으로 프레즈를 한 번씩 밀어줘도 정리가 되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기본 네일의 일반적인 자연 네일을 보면 이렇게 세로줄 같은 손톱줄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뭐 영양 상태나 스트레스 아니면 손톱을 다치신 분도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칼라를 예전에는 이제 폴리시 같은 매니큐어를 바를 때 예쁘게 발리지 않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샌딩이 약한 파일로 파일링을 해주면 손톱 표면이 조금 더 매끄러워지죠. 그냥 이렇게만 매끄러워져도 조금 더 예쁘기도 하고. 예전에 정말 옛날이지만 12, 13년 전에는 이런 관리가 따로 있었어요. 칼라가 잘 발리기 위해서 광택까지 주는 이런 관리를 추가로 받았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쉐입을 잡았으면 가장 중요한 소독을 또 하고, 뭐 셀프 네일을 한다면 뭐 그냥 이런 소독용 에탄올 같은 거 다이소에 팔거든요. 이런 거 그냥 집에서 구비해놓고 쓰기 아주 좋아요. 양도 많고, 그리고 뭐 이런 데가 아니어도 상처난 부위에도 소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프 네일 하거나 뭐 그럴 때 그냥 집에서 갖고 있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큐티클을 해야 되는데, 큐티클 리무버는 사람의 손톱에 닿지 않게 위에서 뿌려준다는 느낌으로 뿌려야 되고, 오늘은 건식을 보여주는 건데 다음에는 습식을 보여줄 건데, 건식과 습식의 장단점은 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케어가 가능하다. 습식처럼 물에 손을 담그고 오래 있지 않아도 바로 케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단점은 큐티클을 오랜만에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주 받지 않았거나 처음 하는 사람은 큐티클이 손톱이랑 분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초보 같은 경우에는 푸싱을 되게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습식 같은 걸 하면 습식으로 물에 한 5분 정도 조금 따뜻한 물,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담궈서 5분 정도 불렸다가 케어를 하면 조금 더 손톱과 큐티클이 잘 분리되고 잘 잘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젤을 할 때 습식 케어를 왜 많이 안 했냐면, 습식 케어를 하면 젤이 빨리 뜬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오일링이랑 오일을 같이 하면서 하면 그렇고, 그 손톱도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이 물기가 수분이 많이 마르고 난 뒤에 젤 시술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요새는 드릴 케어도 많이 하지만 사실 드릴을 손톱에 손상이 없이 드릴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 그만큼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을 때 드릴 케어를 받고 온 손님들 중에 손톱 단차가 생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드릴 케어는 아무나 쉽게 해야 되는 케어는 아닌 것 같다. 정말 각질이 많고 큐티클이 분리가 안 되고 이런 손톱이 해야 되는 관리인 것 같고, 손톱이 얇거나 큐티클이 얇거나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일반 니퍼 케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다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은 아니고, 그냥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했을 때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큐티클 리무버를 뿌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푸싱을 할 건데, 똑같이 푸셔도 항상 소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푸싱을 할게요. 자, 푸싱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쿠션은 큐티클이 있는 이 부위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옆에 스트레스 포인트부터 쿠션을 굴려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굴려가면서 처음에 이쪽을 들어갔다가 이쪽 출구로 나온다는 느낌으로 쿠션을 푸싱을 해주면 돼요. 쿠션을. 그리고 이렇게. 자, 똑같이 입구로 들어갔다가 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 출구로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너무 힘을 줘서 하면 손톱에 층이 벗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서
조금 잘 안 밀리는 게 있다? 그럼 건식일 경우에는 큐티클 리무버를 한 번 더 뿌려주면 돼요. 그리고 왜 이쪽부터 푸싱을 하면서 들어가느냐? 젤을 바를 때 가장 많이 넘치는 부위가 큐티클 부위이기도 하지만 이 사이드 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넘쳐요. 이 부분이 손톱이랑 정확히 분리가 안 되면 초보 같은 경우에는 젤이 넘칠 수 있죠. 사람마다 다 손톱 피부가 생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손톱 모양이 손이 살이 더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더 컬러가 넘칠 확률이 높은 거죠. 자, 푸싱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돌려서 나온다는 느낌으로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케어를 할 때 안 된 부위가 있다면 다시 푸싱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용한 니퍼는 물티슈로 잘 닦아주고 우선 에탄올을 뿌려서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소독볼에 담궈서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소독기가 있는 경우에는 소독기로 소독을 해야 해요. 니퍼도 소독을 하고 자 이제 큐티클을 자를게요. 큐티클 자를 때 푸쉬로 밀어놓은 상태니까 한 번씩 쓰다듬어서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큐티클 피부를 내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 옆에서부터 자를 게 있는지 보고 그리고 이 모델처럼 큐티클을 오랜만에 하거나 처음 하는 사람은 너무 바싹 자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줄 정도 남기고 케어를 한다고 생각해야지 물이 닿거나 일상생활을 했을 때 손 피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큐티클을 처음 했을 때 대부분이 피부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너무 바싹 잘 해주려고 하다 보면 아니면 내 손 같은 경우가 더 심해요. 내 손이니까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 들어가서 케어를 하기 때문에 손 위 피부들이 큐티클 라인 위쪽이 다 일어나서 염증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피부가 계속 일어나서 가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굳은 살이 큐티클 라인 바로 옆쪽에만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 옆에는 자를 게 없는데 보통 이제 주부거나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이 사이드월 쪽으로도 다 큐티클보다 더 딱딱한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해서 그런 거는 조금 제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손은 조금 큐티클이 많은 편이죠. 그리고 아직 큐티클이 정확히 손톱이랑 분리가 안 된 상태예요. 이런 게 발견되면 한 번 더 푸싱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잘 안 보이니까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고 케어를 시작하면 돼요. 이런 손톱 옆에 일어난 살을 자를 때 팁은 내가 그걸 직접 잡아서 자른다기보다 닿을 듯 말 듯 하게 닿아서 자른다라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그거를 내가 콱 집어서 자른다 이 느낌이 아니고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해서 잘라야지 그 부위만 잘리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은 살점이 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필 잡는 손이라서 이런 쪽에 굳은 살이 많이 생긴 손은 이걸 너무 과도하게 자르려고 하다가 피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적당히 처음에 너무 욕심내서 자르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생각하고 정말 큐티클을 한 줄은 내가 남겨놓는다 생각으로 잘라야 돼요. 아니면 정말 피부가 이 위까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큐티클 케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니퍼 각도. 니퍼가 왼쪽을 자를 때, 오른쪽을 자를 때 눕혀있는 각도가 다 달라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케어를 할 때 실력이 빨리 늘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건 사람마다 큐티클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손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횟수가 점점 많아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초보인 사람은 샵에서 경력을 어느 정도 쌓고 샵을 오픈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그만큼 많은 손을 접해봤고 많은 종류의 아트를 해봤고 그런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큐티클이 얇은 사람이 있고 두꺼운 사람이 있고 굳은 살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사이드월 같은 경우가 살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다 경험해보고 내가 실제적으로 해봐야지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초보 때 진짜 많이 해요. 나도 좀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지. 물론 정말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케어만큼은 손재주랑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케어가 어느 정도 되면 손님이 젤을 안 바른다 그러면 오일로 화이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젤로 컬러 시술을 받겠다는 가정하에 이제 오일 화이를 한다고 하면 그냥 큐티클 리무버를 살짝 뿌리고 나서 이 부드러운 면 이걸로 손톱 큐티클 라인을 한 번씩 살짝 문지르는 느낌으로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밑에 붙어있던 혹시나 남아있던 루즈 스킨들도 다 떨어지고 케어가 훨씬 더 깔끔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중에 나오는 거스러미들은 또 다시 한번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더 깔끔한 케어가 완성되는 거죠. 말로 들었을 때는 나도 이 정도는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지만, 아니면, 저게 꿀팁이야.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제 생각이에요. 저 때는 케어를 돈 주고 배우러 다니는 사람은 없었는데, 요새는 케어 수업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물론 저는 경력으로 인해서 많이 체득된 상태지만 사실 별거 아닌 이런 노하우 하나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하게 되거든요. 사실 초보는 처음부터 100% 만족할 수 있는 케어를 할 수 있잖아요. 셀프 네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사람 손에는 이런 방법이 좋겠구나, 이런 노하우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초보 때는 조급한 마음이 가장 커요. 난 언제쯤 이 사람들처럼 잘할 수 있겠지? 제가 시작할 때는 인스타그램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잘하는 사람 있네? 이런 걸 알 수가 없었죠. 그냥 손님이 만약에 다른 샵을 다니던 사람이 우리 샵에 왔어. 근데 저희 때는 제가 시작할 때는 젤이 회사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샵에서 거의 미국 젤을 썼지. OPI라든지 크리에이티브라든지 이런 젤을 쓸 때였는데, 그때는 다른 샵에서 언니 저 아트하고 왔어요 하면은 거의 아크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즘 다시 또 아크릴을 하는 샵들이, 아니면 그 전부터 꾸준히 했던 샵들이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그 아크릴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아트가 아니고 다 젤로 하기 때문에. 근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는 손님이 와가지고 직접 그 아트를 보고 이 샵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알거나, 블로그에 있는 사진으로 대충 알 수 있었지만, 요새는 인스타그램으로 다 자기 샵을 홍보하기 때문에 다 너무 잘해 보인다는 거죠. 네일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손님과의 유대관계, 그리고 젤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젤은 사실 4주 이상 하면 손톱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4주에 한 번씩 젤을 다시 새로 오프하고 새로 해야 되지만, 그 기간까지, 오프할 기간까지 얼마나 깔끔하게 그 상태가 유지됐느냐가 그 샵의 실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은 사실 시간이 가야,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걸 반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난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열심히 연습해서 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언제 이렇게 늘었지? 하는 날이 분명히 와요. 자, 이렇게 케어가 끝났고 손부터 소독을 해주고 리퍼 푸셔도 소독해서 보관을 할게요. 이렇게 소독을 하고 난 뒤 저희 때는 샵에서 온타올로, 따뜻한 타올로 손을 다 닦아드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온타올의 장점은 그거예요. 따뜻한 스팀 기기에 있었던 타올이기 때문에 엄청 따뜻하고, 닿았을 때 이 큐티클 자체가 약간의 열로도 붓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닦아내면서 남아있는 루즈스킨 이런 쪽을 손톱으로 이렇게 말아서 한 번씩 더 닦아주는 거죠. 혹시나 거스럼이 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으면 한 번씩 더 봐주고,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케어가 끝나는 거죠. 자, 보면 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이 손살을 뜯었는지 뜯겼는지 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닿을 듯 말 듯 다가가서 이렇게 조금 잘라내주면 언제 살이 일어났었지? 하게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손이 깔끔하게 완성됐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남자들도 서비스 직업, 특히 항공 승무원이라든지 이런 직업을 가졌거나 영업을 한다거나 자동차, 보험, 이렇게 손님을 만나서 서류를 직접 보여주면서 얘기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기 관리 일환으로 손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개팅을 나가도 파스타를 이렇게 덜어주거나 물을 따라주는데 손톱에 때가 껴있다. 그러면 좀 약간 저 사람 좀 손톱 좀 깎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손톱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고 요즘 대부분 하고, 그러니까 남자들도 집에서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 게임할 시간에 게임을 자동으로 돌리고 한번 이렇게 화일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이러면서 내가 너도 한번 해줄까? 하면서 또 같이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자, 끝! 뿅!